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상학함수 활용이에요. 이 상학함수 활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목표는 기하학이에요. 학생들이 보통 그 공식들을 다 외우죠. 그렇지만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항상 앞쪽에 배경이 깔리죠.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뜨냐면 그림이 떠요. 이때 문제 풀이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먼저 그림을 보세요. 먼저 1번 그림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에 배경이 있죠. 그러면 이 배경에 있는 수치 5와 성질을 배경에 있는 수치 5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경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림만 보고 풀자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 조건문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보는 내용 중 세 번째,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건문을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조건문 최적화 정리. 그래서 이것을 간추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조건문이 여러 개로 이게 퍼져나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퍼져나간 이 조립을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식정리가 들어가는데, 식정리의 시작 1번 뭐부터 한다?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뭐 해라? 구하는 값을 먼저 뭐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구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셔요. 구하는 값이 최적화 정리됐습니까? 예. 아, 이거 구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가서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는 겁니다. 맞춰 정리. 다시 말하면 앞쪽에 있는 최적화 정리는 그냥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에 목표는 단순하게 뭐다?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 우리가 요리할 때 기본적으로 밑재료들 현재 보면 시장에서 사왔던 그 어떤 야채라든지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손질만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요리한다가 아니고 손질만 해놔. 그러면 어떻게 요리해야 돼? 하면은 시작은 누구로 하는 거야? 그럼 구하는 값을 먼저 타겟팅 잡으세요. 아, 나 이거 구하는 거구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얘를 구하는 값을 맞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정리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다? 구하는 값 정리가 먼저, 그 다음에 조건문을 정리하는 게 그 다음 단계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하는 값 안 보고 이거 갖고 문제 풀어야지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조건문은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안 보고 문제 풀면 절대 기하는 안 풀립니다. 반드시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황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는 습관을 가지시면 기하학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될 거예요. 그 점을 절대 잊지 말 것. 자, 요거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보여줄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다음 강의에서 현재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집중해서 이 말을 귀를 한번 열고 귀담아 새겨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도형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예요.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직선이냐 곡선이냐예요. 그래서 곡선을 나타내는 건 바로 누구다? 원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원. 선생님, 만약에 원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원이 등장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원입니다.
그러면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요 포인트가 뭐야 하면은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중심 플러스 반지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원의 중심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원의 중심과 연결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될 때는 원 위에 있는 점들 중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지 않는 설정을 깔아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야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실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현재 원에서 가장 도형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하면은 반드시 기하학은 길이, 넓이,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첫 번째가 원이죠. 쓱.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반지름이야. 얘가 바로 뭐야? 중심. 그러면 원의 중심에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하는 포인트는 현재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2파이 r. 두 번째, 원의 넓이가 뭐야? 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길이하고 넓이 나오는데 각도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부채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채꼴의 정의는 뭐냐? 원의 중심이 있죠. 그래서 원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연결된 이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채꼴의 꼭지점은 부채꼴의 꼭지점. 이것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여기가 바로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파생하는 각도다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파생하는 각도 중심각. 그리고 여기를 원의 일부분이죠. 여기를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첫 번째, L 이퀄 뭐다? R 곱하기 세타.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뭐지? 하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길이나 넓이를 구해줘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반지름하고 중심각이 필요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옵션이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심화로 들어가면 뭐가 될 거냐? 올해는 출제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심화가 되려면 감춰야겠죠. 감춰야 돼. 상대방이 모르게 감춰야 돼. 그러면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 떨어진 거리가 얘는 못 감춰요. 그 누굴 감출 수 있을까? 바로 세타를 감추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원조 성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부채꼴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알지만 2분의 세타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는 얼마니? 여기도 2분의 세타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어디가 중요하냐면 양쪽 끝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시험에 낼 때는 바로 얘가 등장하죠. 원이 떠 있을 때 양 끝점만 내버려둬.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현재 세타라면 여기도 세타. 편하게 여기는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도 알파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양 끝점을 연결할 거라면 굳이 부채꼴 등장하지 말고 이 선분을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주어 성질. 특징이 뭐야 하면은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몇 개 떠 있다? 두 개.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거 원주어 성질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또 이 끝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와 여기도 원주어 성질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 베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정리해보면 막꼭지가 여기 세타면 세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 바로 닮은 비가 성립한다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을 갖고 낼 수 있는 가장 심화 과정은 원주각이니까 이 성질도 꼭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수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현재 원이 있죠. 그러면 원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삼각형. 이게 포함된 내용이 뭐죠? 라고 한다면 바로 네 번째, 바로 사인 법칙인 거예요. 아, 사인 법칙이구나. 그러면 원 안에 뭐가 존재한다면 삼각형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맞은편 길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안에 반지름 존재한다 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요거는 ER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다시피 등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이 있다는 건 나 얘 쓸 거야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내가 갖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사인 a분의 a는 ER이다라는 이 성질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다. 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그리고 반지름이 엉켜 있는 이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지름하고 내가 A라는 길을 줄 테니까 그때 현재 라지 A라는 각도 가져와. 아니면 사인 A와 반지름 줄게 스몰 A 가져와. 아니면 사인 A와 스몰 A 한 변의 길이 줄 테니까 우리 반지름값 구해보자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다 쓰는 게 아니다. 원이 있다라는 건 무조건 반지름을 포함한 상태에서 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세 변 중 하나만 내가 가져갈 거다라는 메시지인 걸 잊지 마세요. 또한 현재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에 대한 비율이다. 자, 요것은 마치 뭐와 같다? 현재 스몰 a, b, c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보였던 1번, 2번, 3번, 4번 외에는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이 없으면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직각 삼각형. 우리 삼각형만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원이 없어? 그러면 삼각형만 존재할 거야. 그럼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면 직각 삼각형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직각 삼각형의 경우는 첫 번째, 각도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각도가 없어? 예. 그러면 여기는 A, B, C. 그러면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두 변의 길이 주면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각도가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삼각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 그러면 C, A, B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누구십니까?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A분의 B.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각도는 알려드릴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하나 주면 나머지는 네가 가져와. 각도 알려줄게. 그러면 C값 알려주면 네가 사인 통해서 현재 B를 구하고 C를 알려주면 코사인 통해서 A값 가져와. 각도 알려주고 A값 주면 코사인 통해서 C값, 탄젠트 통해서 B값 가져와. B를 알려주면 각도 알려줬죠. 사인 통해서 C값, 탄젠트 통해서 A값.
구해와. 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갖고 푸시는 거고,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다 이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은 뭐야? 직각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쓰는 게 두 가지. 바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림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이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 B, C.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퀄 2r인데 지금은 원이 없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어요. 등호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는 게 딱 이렇게 질문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걸 써먹으려면 상대방의 설정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봤을 때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걸 합쳤을 때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길이가 2개 그리고 각도도 2개가 나와야 돼 라는 설정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이 2개 각도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각도 하나 찾아와. 또는 길이 하나 각도도 줄 테니까 나머지 길이 하나 가져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 그러면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맨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의 설정을 잘 보세요. 각도가 몇 개인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A, B, C가 되겠죠.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그러면 이 시대의 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는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을 합치면 어떤 관계인가 라고 질문하는 건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몇 개다? 3개다. 그리고 각도가 1개짜리 설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몇 개? 3개, 각도는 하나.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길이 3개 줄 테니까 각도 하나 가져와라. 또는 길이 2개와 각도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길이 가져와라. 라고 할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이 2, 각도 2. 그러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 다음에 길이 3개, 각도 하나.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구나 라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면 이제 다 해봤는데 내용을 다 정리해 보니까 뭐 하나 빠진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지? 하면 넓이가 없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넓이에 관한 정리만 하나 해보자. 그러면 현재 별책부록으로 넓이. 넓이는 첫 번째 수직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확인해 주세요. 수직이 있다와 수직이 없다. 수직이 있다면 첫 번째 바로 이렇게 A, B 또 A, B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있다? 수직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넓이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수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양변과 끼인각 할 때 넓이 구하는 과정이에요. 세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S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바로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절대 잊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공부해 줄 것.
아시겠죠? 자, 기하학 특강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걸 통해서 현재 올해 6월고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